자, 오늘 첫 번째 참견할 이슈는 SSG의 개막 10연승 소식. 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2003년 삼성이 세웠던 개막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LG와의 경기였습니다. 10연승 달성을 했는데 이날은 또 10연승이기도 합니다만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영영 해설위원 데뷔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제가 해설을 했죠. 어떠셨어요? 일단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10연승을 하면서 어떤 SSG가 갖고 있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어떤 모습들, 그러면서 선수들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또 경기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10연승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느낌표로 돌아섰다고 봐야겠나요? 그리고 뭐 당분간 이렇게 봐도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가면서 계속 또 어떤 연승과 연승이 길어지는 팀, 연패는 짧은 팀, 이런 강한 팀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그 느낌표라는 게 그 선발 마운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연승 연패가 길어지지 않겠다는 건 역시 선발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발의 어떤 문승훈, 박종훈 선수가 빠져나간 부분들을 어떤 물음표로 돼 있던 부분들도 채워줬고 또 1선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1선발의 역할에 어떤 김광현 폰트가 들어오면서 1선발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승은 길고 연패는 짧은 강한 팀이 돼가는 어떤 모습들을 시즌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10연승까지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11연승까지 가느냐 막 이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였는데 그날 제가 중계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논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박영탁 해설위원님. 화제성은 하여튼 1등이에요. 근데 이 연승이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연승이냐 저지냐가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오심이 이슈가 된 경기가 돼버려서. 근데 그래도 박영탁 의원이 정확하게 그날 파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항상 특히나 이제 가장 이제 심판의 이슈가 많은 건 스트라이크 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스트라이크 존은 심판마다의 어떤 성향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안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장면은 제가 확실히 분명히 옆에서 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너무 파울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제 1대2로 이제 SSG가 이제 5회 초 공격이었고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었었죠. 그 최지훈 선수가 이제 1사 1루에 이제 추진 선수가 1루 주자 있고 1사 1루에 1루 땅볼이었는데 이제 원바운드 타구가 1루 베이스 전에 이제 문보경 선수가 그걸 잡았는데 사실 이제 베이스를 넘어가는 타구는 이제 라인 안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가 중요하지만 베이스 전에는 이제 상공에서 봤을 때 라인보다 바깥에서 잡았는지 안에서 잡았는지잖아요. 예.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대충 봐도 바깥에서 잡은 것 같은데 그걸 이제 1루심은 이제 페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게 이제 병살로 이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이제 끝났는데 이제 결국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SSG가 이겼다면 아마 문제의 소지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었겠죠. 맞습니다. 사실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는 이제 11연승이 끝났잖아요. 대기록이 세워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많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이후의 상황들 다 아시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다른 방송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문제는 그럼 왜 비디오 판독이 되질 않았지? 그럼 이건 비디오 판독이 대상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디오 판독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13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비디오 판독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비디오 판독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뭐 그렇게 비디오 판독을 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비디오 판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떤 사심 합의 제도를 꼭 규약에 저는 넣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비디오 판독 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의 정확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확도를 높여야지만이 우리가 팬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뭐 구단이나 팀이나 또 심판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정확한 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번복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심합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날도 이제 다들 의아해했던 게 왜 사심합의를 안 하는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사심합의는 그 판정을 내린 심판이 내가 좀 이상하니까 사심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사심합의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1루심이 확실하게 이거는 패하다.
라고 이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심 합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판이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규약에 넣어버리죠. 규약에 넣자는 규약에 거죠. 딱 넣고 그리고 감독이 원했을 때는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심 합의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결정권은 심판에 심판이 있는 지고 거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알 것 그 심판이 쥐고 있는 권한을 규약에 정확하게 제도에 넣어서 또 감독이 요청을 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에는 감독이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청을 해서 정확한 판정을 받는다면은 훨씬 경기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고 어떤 이런 문제점들 또 심판들이 2군에 내려가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중계 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디오 판독 센터도 결국에는 카메라 몇 대가 더 들어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계 화면과 그냥 카메라 몇 대를 보는 그런 이제 화면만 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축구 같은 경우에 이제 골대 안을 들어갔어요. 공중에서. 근데 그게 이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제 VAR을 이제 신청하잖아요. 그걸 했을 때 그게 이제 축구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화면이 갑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그 공이 호카이라 그러죠. 네, 호크아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호크아이인데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알아봤더니 내년에 어쩌면 내년 시즌부터 지금 호크아이를 이제 여러 구단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실 또 문제는 지금 낙후된 야구장들이 너무 많아서 호크아이 자체를 이제 할 수 없는 시설적인 설치를 문제. 할 수 없는 시설적인 문제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KBO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호크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KBO가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KBO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심판의 권위 얘기 많이 하죠. 심판의 권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판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권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정한 판정이고 선수의 땀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권위를 위해서 선수의 땀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좀 이번 일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뭐 이제 비디오 판독도 역시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장에서 커버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심판들의 어떤 입장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빈틈이 생겼고 제일 아쉬운 거는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